6년째 되고요. 네. 저희 학교의 모토가 바로 그 For the Church, 그 교회를 위하여입니다. 그래서 네. 교회를 위하는 이 사역에 또 많은 목회자분들과 또 신학생들을 섬기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아무래도 목회자분들도 비슷하리라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교수들의 어떤 가장 큰 보람 같은 경우에는 네.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 네. 그러니까 사역의 열매, 네. 그 사역의 열매들을 좀 보았을 때 가장 좀 기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또 제 수업을 듣고 그다음에 또 그 논문을 또 쓰시고, 네. 그다음에 또 졸업하셔서 네. 그 졸업생들이 또 각자의 그 사역 환경 속에서 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네. 사역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네. 그것이 가장 또 저에게는 사역의 열매고 또 보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때로는 선교 사역지에서 굉장히 어려운 선교 사역지에서 또 사역하시면서 또 힘든 그 가운데에서 있다가 또 오랜만에 또는 무슨 한인총회나 그럴 때 맞이해서 이제 함께 만나서 또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되면은 그 분들이 많이 또 낙심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또 그러한 만남을 통해서 서로 간에 칼을 날카롭게 하듯이 네. 그런 부분에서 서로가 이렇게 격려해주고 네. 하는 그런 것들을 제 자신이 또 선교지를 돌면서 네. 저희 학교의 학생들을 또 방문하고 네. 또 그 학생들의 그 교재들을 나누면서 그 교재 하나가 실제로는 저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네. 소중하고 또 그것은 또 저에게 계속 그 기억과 추억에도 남는 그런 일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희 그 한국부만 이야기하자면 지금 한 610여 명 되고요. 610여 명이요? 네네네. 지난번에 인터뷰할 때 보니까 580명이었더라고요. 그때 계속 성장하네요. 지금 아마 30명이 더 늘었나 보네요. 저희 미드웨스턴 한국부의 특별한 어떤 그런 것보다는 네. 저희 한국부가 추구하는 바에 대해서 오히려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네네.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선적으로는 저희 미드웨스턴 한국부 같은 경우에는 그 For the Church라는 그 모토 하에서 모든 그 커리큘럼이 짜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론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커리큘럼이 짜져 있는데요. 남침내 교단 신학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이제 실천신학이거든요. 근데 때로는 사람들이 실천신학이라고 하면은 마치 이제 성경신학 쪽에 약하고 그리고 실천신학 쪽의 교회에 대한 부분들만 강조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바로 이 실천신학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이 실천신학에 대한 어떤 토대들을 잘 제공을 해줄 수 있는 성경신학에 대한 부분과 함께 항상 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어떤 컨텍스트, 그러니까 실천신학은 우리들의 사역의 그 컨텍스트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컨텍스트만 강조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그리고 어떤 적용에 대한 부분들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어떤 그 적용 전에 성경이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 원리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가 없이는 실제로 제대로 된 적용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의 실천신학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성경에 대한 그 근거를 두고 바로 그러한 토대 가운데에서 그 적용을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학생들도 저희 학교에 들어와서 단지 어떤 그러한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매니지할 것인가, 또는 교회를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 또는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킬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부분에 이제 어떠한 조언이나 어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스킬들을 그러니까 배우려고 들어오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들의 생각을 했다가 들어오셔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고 또 그런 것을 통한
실제적인 그러한 적용을 통해서 네. 예, 실제로 그게 이제 저희 목회자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네. 예, 그 텍스트가 바로 성경이잖아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텍스트에서 컨텍스트로 넘어가고 네. 컨텍스트에서 다시 텍스트로 들어오는 예, 다시 말하면 어떤 일방적인 어떤 그러한 예, 방향이 아니라 네. 예, 컨텍스트와 텍스트는 실제로 상호 예, 의존적인 그런 관계에 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상황들을 예, 항상 인식을 하고 예, 커리큘럼을 짜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성경을 잘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네. 자기의 사역 환경에 대해서도 네. 깨닫게 되고 사역 환경을 통해서 다시금 예, 성경으로 돌아오게 되는 네. 그러한 순환작용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바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커리큘럼이 짜져 있으니까 네. 예, 목사님들이 그런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예, 받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박사과정에서 그 공동 강의들을 많이 해요. 네. 네, 그러니까 공동 강의를 많이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한 주제를 가지고 네. 그 주제에 대해서 보다 더 세분화된 예, 세분화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네. 어떤 부분들은 그걸 강의하시는 교수님이 그 전문이기 때문에 네. 잘 강의하실 수 있지만은 네. 어떤 분야 같은 경우는 그 교수님의 전문 분야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공동 강의를 네. 주로 이제 많이 추천하는 이유가 바로 그 더 전문화된 부분들을 예, 전문가가 다루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뭐 교회와 현대문화의 대화 이번 주에 열리는 그 수업 같은 네. 경우를 보더라도 세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교회와 현대문화의 대화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포커스가 예. 예,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현대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은 예. 예, 그렇게 인식을 하실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저희는 그 구석을 좀 달리 갖고 왔어요. 예. 교회에 대한 이해를 저희는 구약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종교와 네. 예, 어떻게 반응하고 또 그 가운데에 서로 인터랙션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초점을 맞추게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신약에서는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이 네. 바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제국 하에 있는 네. 이방 종교들과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에 대한 네. 부분들을 중심으로 이제 저희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와 현대교회와 그다음에 현대 그 문화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네. 예, 또 그걸 공부하게 되죠.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구약과 신약과 그리고 현대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다뤄야 되는데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 신구약과 그다음 현대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다룰 수 있는 네. 분들이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구약 같은 경우는 제가 예, 또 구약 학자이기 때문에 네. 예, 구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네. 신약 같은 경우는 또 신약학 교수님이 네. 그 부분을 담당해서 네. 초대교회의 그 배경과 그런 부분과 함께 이야기를 네. 나누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현대문화에 와서는 또 현대문화론을 전공하신 네. 또 교수님께서 예, 전공을 통해서 가르치시게 되니까 네. 각 분야에 대해서 실제로는 전문적인 그러한 예, 가르침을 가르칠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보다 더 좀 밀도 있고 또 깊이 있는 그러한 토론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한 분이 이 부분을 다 가르친다고 생각하면은 네. 예,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예, 네. 깊이 있는 그러한 가르침이 네. 예, 나오지 않을 것은 분명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희는 이 박사 과정의 그 과정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좀 공동 강의로 되어 있는 이유가 네. 예, 이런 식으로 분화되어 있는 예, 그리고 전문화된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네. 예, 저희가 그렇게 하고요.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제가 어떤 그 강의를 한다 하더라도 네. 어떤 특정한 분야에 있어서는 저보다 더 전문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네. 그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또 저희 학교에 모든 분들을 다 예, 모셔가지고 강의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또 그 강의 도중에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네. 예, 그분이 한국에 있으면은 한국에 있는 분을 또 연결해가지고 그분이 또 그 본인 전문 그 분야에 대해서는 또 강의하시고 네. 그리고 나서 또 디스커션을 같이 나누는 식으로 해서
실제로는 이런 박사과정의 수업들이니까 네. 보다 더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저희는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미국 외, 그러니까 한국 외에요. 예. 한국 외 지역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로 제공되는 PhD 그 과정은 세계 최초로 저희가 열었죠. 그리고 지금은 네. 미국의 몇 학교에서 네. 한국 그 신학교에서 한국어 프로그램으로 박사 PhD 과정을 제공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한 2군데 그렇게 제가 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청년 사회학 철학 박사 과정은 반응이 굉장히 뜨겁지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네. 성경 사회학 철학 박사 과정은 저희가 이제 영어로 PhD in Biblical Studies with Biblical Ministries Emphasis. 그래서 성경 사회학 철학 박사 과정은 그 For the Church라는 그 모토 하에서 네. 교회론을 중심으로 저희가 기본적인 그 커리큘럼을 짰어요. 네. 그래서 많은 학교들이 목회학 박사 과정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 목회학 박사 과정을 제공하면서 제 고민이 생긴 것이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뭐 주로 프로젝트 논문을 진행하면서 네. 그 본인들의 그 사역의 환경 가운데에서 그 사역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그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한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이러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어떤 성경에 대해서 성경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도움을 받게 되는데 네. 보다도 그러니까 목회학 박사 과정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보다도 보다도 프랙티컬 레벨인데 이것의 이론적인 어떤 근거들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떤 실제적인 어떤 사역을 하는데 그 실제적인 사역에 토대가 없이 사역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어떤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가 무엇이냐, 토대는 무엇이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교회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기초를 더구나 21세기의 그 교회의 모습은 굉장히 그 포스트 모더니티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어떤 그런 모습들의 교회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보다 더 이론적 기초를 놓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와 저희 그 스태프들, 저희 패커티 멤버들의 공통적인 어떤 의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럼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은 어떤 것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모여서 고민하면서 함께 이제 브레인스토밍도 하고 그 가운데에 교회론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몇 가지의 기본적인 필수적인 어떤 그런 과정들, 예를 들어서 성경적 교회론, 성경적 교회론과 그다음에 교회와 목회 모델, 그다음에 이제 그 교회와 현대문화의 대화, 이게 세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그 빌드업을 저희가 시키게 됐죠. 그래서 실제로는 뭐 성경적 교회론 같은 경우도 제가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신약의 예수님으로부터 교회가 나오지만은 실제로 교회의 원류인 그런 모습들은 실제로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 성경적 교회론을 바로 구약으로부터 이제 그 성경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모임을 갖고 그다음에 그 모임 가운데에서 어떠한 그 공동체성을 구현했는지를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약에서는 바로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당시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바로 이 초대교회를 연결해 갖고 중세에서의 그 교회론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역사적인 어떤 그러한 사건 가운데에서 그런 역사적인 필요에 의해서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보고 현대에 대두되고 있는 그 교회론들이
얼마큼 성경적인 어떤 근거를 두고 지금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네. 다시금 이제 검토하는 시간들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 성경적 교회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진짜 현재 고민하고 있는 많은 목회자분들의 고민은 어떤 면에서는 본인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가 얼마큼 실제적으로 잘 성장을 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도 하지만은 또 그보다도 이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질문을 던졌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성경적 교회론 시간이죠. 네. 그리고 교회와 교회와 목회 모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교회론을 통해서 어떤 이론적인 토대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목회 모델에서는 바로 본인들이 사역하고 있는 사역 현장들 또는 선교지나 교회나 그런 본인들이 사역하고 있는 그 환경 가운데에서 바로 그 환경에 최적화된 목회 모델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떤 대형 교회들이 그렇게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모델들을 그냥 받아들이면은 실제로 본인들의 교회도 잘 될 것이라고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어떤 그 본인 교회에 맞는 그 목회 모델을 몰라요. 어떻게 그것을 도출시킬 수 있는지도.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이밸류에이션과 테스트와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바로 본인들이 사역하는 선교 현장이나 또는 그 교회에 대하여 어떠한 최적화된 목회 모델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실제적인 어떤 그런 답변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한인교회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어떤 그 LA나 아틀란타 같은 도시 환경에 있는 교회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군부대 위치에 있는 그 교회들도 있고 또는 어떤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한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교회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워싱턴 DC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있는 한 교회는 실제로 외교관과 외교와 관련되어 있는 그 주재원들이 거의 교인들의 한 70%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그런 환경은 또 다른 환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학생들로 또 중심되어 있는 또 교회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역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교회, 어떤 대형 교회의 모델을 가지고 와서 그 교회에 적용하는 것은 그거는 무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어떻게 그러면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바로 내가 사역하고 있는 그 컨텍스트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바로 이제 교회와 목회 모델 수업은 진행되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와 현대문화 같은 경우는 바로 구약에서 신약에서 또한 현대교회에서 그들이 그 당시를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이 접하게 된 그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그 문화 우리 주변 이제는 이론적 기초와 교회 내부에 대한 본인들이 사역하는 교회에 대한 부분들의 고찰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교회 외부의 문화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사역과 철학 박사 과정은 그야말로 교회론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굉장히 좀 스페셜라이즈된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진 않았어요. 이번이 세 번째요. 세 번째 학기예요. 좀 반응이 어떤가요? 반응이 만나는 그 사모님들마다 그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뜨거웠는데 정작은 안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결단을 내리시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 결단을 내리시고 공부하시는 사모님들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사모학교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제가 이제 그 남친의 그 한인총회에 참석을 하면서요. 실제로는 뭐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같이 오시니까 반은 사모님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총회 기간 동안에 목사님들은 또 뭐 신학교 동기들 만났으니까 서로 또 뭐 운동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즐기시고
하시는데 사모님들은 또 사모님들끼리 이제 어떤 그 뭐 모임을 갖고 또 할 수도 있는데 예. 실제로는 좀 그 가운데 좀 뭔가의 그 공허감을 느꼈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실제로 총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의 반이 네. 사모님들인데 이분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 네. 그러한 부분들이 없을까라고 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제가 그 순차적으로 몇 개의 그 그룹들, 네. 그 사모님들로 구성되어 있는 네. 그 그룹들에 있는 분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예. 네, 그러면서 그분들의 필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정말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할 때에 네. 어떠한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네. 네, 그래서 그 현대 목회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네, 사모님들의 도움이 굉장히 커요. 예. 그리고 또 젊은 목회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사모님들도 함께 소명을 받아서 예. 목회자들을 이제 또 함께 돕는 배필로서 네. 많이 이제 서포트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요즘 현대의 보다 더 젊은 목회자분들은 실제로 이 사모님들이 어떤 사모로서의 콜링, 네. 소명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못 받았다 하더라도 그냥 남편이 목사니까 네. 자기 자신은 그냥 그대로 그냥 사모가 되어버린 그러니까 사모가 되고자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되어버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한인 교회에서는 또 사모에게 기대하는 바도 예. 또 있잖아요. 예. 근데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어떤 학습이나 또는 그것을 통해서 또 신학교를 그것 때문에 또 가려고 하니까 또 너무 또 비용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측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 사모학교를 열었을 때 그 주요한 부분들을 어디에다가 그럼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사모님들이 교회 내에서 많이 하시는 사역들, 필요한 사역들 그리고 그분들에게 정말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사모학교는 하나의 이제 서티피케이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앞으로 본인들이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개발 앞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미래의 가능성들을 저희가 함께 고려해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디자인하는 게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5개의 그러니까 5개로 나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교육에 대한 부분들, 교육도 저희가 청소년과 유아교육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그쪽 부분을 하고, 그리고 거기 안에 또 사모님의 정체성, 사모란 어떤 존재들인가, 어떤 면에서 교회 안에서 가장 좀 이렇게 간과되고 간과되고 무시되는 어떤 그러한 존재가 많은 그 한인교회와 그 한국교회에서의 그 사모의 위치가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모들의 어떤 정체성을 사모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이분들에게 어떤 소그룹을 인도한다면은 신학적 성경 연구나 또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여인들, 많은 여인들의 어떤 그런 성경 공부를 통해 가지고 보다 더 이 사모님들에게 또 힘을 주고 또 격려가 될 수 있고 또한 저희가 또 상담에 대한 그런 과정도 또 함께 놓고 또 이런 상담의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또한 이 분들이 최소한 상담자의 수준은 아니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상담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최소한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가 5개의 분야로 나눠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죠. 그건 100% 온라인이에요. 100% 온라인이에요? 100% 온라인이기 때문에 지금 세계 어느 곳에 계시든지 관계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사모님, 선교사님 사모님들 가운데서도 저희 사모학교에 들어와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저희 그 온라인 시스템에 그 라이브 컨퍼런스라고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그 사모학교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그 라이브,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서 함께 접속해서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서로 간에 대화하고, 그러니까
그게 참 좋죠. 그렇군요. 격려도 되고.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산호학교가 좀 더 활성화되기를 원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지역별로 좀 충분히 모이실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되면은 뭐 지역별로 모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 LA면 LA, 또 사모님들이 또 모여서 또 함께 또 그 퍼실리테이터를 두고 또 그 가운데에서 또 함께 또 사모님들 모여서 또 서로가 그 수업으로만 만나는 게 아니라 격려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될 수 있으면 더욱 좋죠. 네네. 저도 지난번에 이제 기사 처음 이제 받아서 이제 집사람 보여줬더니 집사람도 해보고 싶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모님들이 해보고 싶다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 정작 등록으로 연결은 안 돼요. 정작 등록을 하시고 문의를 저희 그 한국어 웹사이트에 들어오시면요. 실제로는 그 웹사이트 안에서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부터 어플리케이션부터 해가지고 거기에 내는 서류나 그런 것들도 온라인으로 다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거기에는 또 목사님들 부군 되시는 목사님의 동의가 같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과정 가운데 액티비티들이 있어요. 그 과정 가운데 액티비티들은 때로는 목사님들과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액티비티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목사님들에게 동의를 받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액티비티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라는 본인들이 사인을 해서 거기에 이제 입학 서류에 같이 해서 하시면은 딱 좋지요. 그 목사님 동의 때문에 등록이 적은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목사님들이 그러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신학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보면은 저는 뭐 에이시안 스터디스를 또 그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 현장에 많이 가게 돼요. 그래서 선교 현장에 가게 되면은 정말 어떤 면에서는 그 한국의 그 분들은 정말 그 많은 축복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한국처럼 어떤 신학 도서나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번역되어 있는 그런 토대들이 잘 놓여져 있는 그러한 나라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 교육은 정말 제가 볼 땐 중치대한 부분이에요. 단지 어떤 뭐 소그룹을 인도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 신학 교육을 잘 시켜서 그 나라의 그러니까 기독교를 그 나라의 기독교를 담당하고 이끌어 나갈 어떤 그런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그 일들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기반이 잘 되어 있지 않는 나라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그의 반면에 저희 한국 그 기독교는 굉장히 많은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일단 자원이 축에 아주 자원이 그러니까 좋지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기독교 같은 경우는 많이 쇠퇴를 쇠퇴 과정을 많이 지금 거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쇠퇴할 거라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예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약간 긍정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 한국 기독교의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희망은 실제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받고 그리고 그 가운데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분들로부터 시작한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앞으로 신학교육은 보다 더 다각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온라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그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그 온라인 교육을 했는데 실제로는 질적인 어떤 그러한 수준이 높은 어떤 그러한 온라인 교육이 이루어지면 다행인데 이것이 안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것이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클래스 세팅의 그 교육이라 해서 항상 뭐 질이 높으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온라인이나 또는 클래스 세팅의 어떤 그런 교육이나 실제로 그것은 어떻게 그것을 구현하고 하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현대의 그 과학 기술과 함께 이 온라인 교육이 정말 잘 접목을 하면은 저는 이 가운데에 굉장한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현대는 뭐 그냥 우리가
우리가 뭐 그 온라인 교육만 생각해도 이전에 20년 전에 온라인 교육과 지금의 온라인 교육은 실제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 많이 발전을 했어요. 네. 앞으로도 나아가야 될 점들이 많지만요. 네. 예,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앞으로는 더 예, 발전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그 면에 있어서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토대를 저는 정말 이것은 이러한 부분들을 정말 잘 활용해서 네. 예, 활용해서 한다면은 정말 세계 선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아시아의 한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네. 예, 신학 교육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예, 온라인으로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장소의 제한이 없어지고요, 시간의 네. 제한이 없어지게 되죠. 네. 네, 근데 그게 굉장히 큰 점이에요, 큰 장점이죠. 네, 그리고 마치 이제 그 클래스 세팅에 있는 것과 그 별 차이 없는 네. 그러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네. 예, 한다는 것이 예, 또한 큰 장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 한국 기독교도 예, 쇠퇴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더 쇠퇴하리라 봐요. 네. 그리고 신학교에서는 신학교 학생들이 줄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예. 예, 하지만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상함과 동시에 그럼 새로운 어떤 그러한 예, 신학교육을 어떻게 그러면 미래를 바라볼 것인가 네. 측면에서는 네. 저는 아직까지 약간 희망적으로 보는 이유가 예, 이러한 온라인 교육과 네. 그다음에 그 온라인 교육과 함께 어떻게 이제 현대 그 과학 기술을 잘 접목시켜서 네. 예, 새롭게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네. 예, 약간 그 신학 교육이 필요한 분들에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네. 그러니까 단지 문제는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잘 구축시키고 예, 그러한 과정 속에서 바로 그 시스템적인 부분들을 예, 어떻게 고민을 하고 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결론을 도출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느냐 예, 이런 부분에 실제로는 뭐 신학교가 좀 전적으로 또 힘을 실어줘서 네. 잘 빌드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은 예,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정말 예, 좋은 방향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제 전문 분야는 아니에요. 예, 제 전문 분야는 아닌데 네. 뭐 질문을 해주셨으니까 네네네.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 그 창조에 대한 창조요. 창조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도 네. 앞으로 계속 예, 논쟁의 중심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그러니까 복음주의 내에서도 네. 복음주의 내에서도 그 소위 말하는 이제 theistic evolution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쪽을 이제 주로 이제 주장하는 그 사람들은 뭐 과학자들이 많고, 네. 예, 과학자들이 많고 또 생명공학이나 그런 것을 전공한 그러한 예, 평신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전문 지식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러한 바들, 예, 그러한 바들과 성경 해석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네. 실제로 현대의 그 과학 기술 또 그런 과학 지식으로 무장한 예, 그러한 평신도들. 네. 평신도들이 예, 본격적으로 이제 실제로는 이 부분에 대하여 목소리를 이제 높이면서요. 네. 높이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계약들이나 그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 예, 약간 주장하리라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바로 이 부분, 우리가 뭐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이나 뭐 그런 것은 이미 저희가 많이 또 이야기가 되고 계속적으로 뭐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네. 부분이지만은 뭐 창조, 그러니까 실제로는 복음주의 내에서 예, 이 창조에 대한 부분들, 예, 그런 부분들은 예, 앞으로 몇 년간 특별히 이제 한국 사회 가운데서는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될 만한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과학과 기독교가 충돌이 그렇죠. 불가피하다. 실제로는 참 아이러니한 게 이 포스트 모더니티의 가장 주요한 핵심들은 다양성, 다원주의, 그리고 어떤 절대적인 어떤 그 가치에 대한 부정, 네. 이런 부분으로 나가서 굉장히 판이 이렇게 차려진 그러한 만찬과 같은 어떤 그러한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죠. 네네. 예,
그러니까 그 가운데의 어떤 불안감, 예, 그 가운데의 고독, 그런 부분들도 함께 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예, 그 과학기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낙관론이 새롭게 또 많이 등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예, 그러니까 과학기술은 미래에 예, 우리의 사회를 예, 더욱더 안전하고 그 다음에 풍요로운 세계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낙관론. 네. 다시 말하면 이 포스트모더니티가 이야기하는 바하고 이 과학적인 낙관론이 실제로는 많이 대치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예,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하나의 제국적인 어떤 그런 형태로 네. 예, 제국적인 어떤 형태의 모습으로 네. 우리들에게 다가올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뭐 고려해 본다면은 마치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세계화라는 어떤 제국화된 네. 그러한 것의 그 프로그램에 실제로는 우리는 예, 그러니까 거기에 그 프로그램 가운데에 짜여져 있는 그대로 예, 우리는 지금 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고민이 돼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것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이냐. 예, 그러니까 많은 과학자들은 과학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가운데에 뭐 새로운 어떤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하는 가운데에서 그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는 사람들이니까 예, 거기에 성경을 읽고 뭐 대학교 선교단체에서 성경 토론을 하고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목회자분들은 예, 인문학적인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먼저 대했기 때문에 예, 어떤 과학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잘 이해도 못하고 또 그럴 소양도 많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네. 예, 하지만은 이 과학자들은 예, 어떤 면에서는 이공계의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먼저 대하고 그 다음에 어떤 성경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대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성경에 대한 어떤 말씀이나 그런 부분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뭐 주석을 달 수준은 분명히 아니지만은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준까지는 올라온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어떤 이 두 그룹이 충돌을 했을 때, 네. 두 그룹이 충돌을 했을 때 그러면은 어떻게 이러한 대화가 진행될 것인가는 어떤 면에서 눈에 불 보듯 뻔한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목회자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믿어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그 과학자 그룹 같은 경우에는 예, 그것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들이죠. 예, 그러니까 그러한 그 갭들이 바로 이제 믿음과 그러니까 신앙과 어떤 그 과학이 주는 어떤 그러한 갭들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더 커지리라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과학 기술이 정말 첨예화되고, 또 뭐 이전에는 뭐 어떤 학과들 있잖아요. 네네. 뭐 물리학과, 무슨 뭐 화학과 이렇게 나눴는데 예. 요즘에는 한국도 그렇게 나누는 그런 학교들도 있지만은 많은 그 학과들이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네. 자연융합부. 네, 그래서 도대체 무슨 그 어떤 과학을 추구하는, 예, 그리고 뭐 복잡성의 과학, 예, 복잡성의 과학부, 뭐 이런 식으로 네. 예, 이름을 붙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그 안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느냐라는 것을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그 과학 기술이 결합된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그러한 미래를 준비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요. 근데 네. 목회자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그 시대를 그 시대의 과학이 주는 어떤 그런 시대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회자분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전문성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그런 목회자분들이 앞으로의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미드웨스턴은 포더 처치라는 그 기치 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에게 신학 교육을 또한 시키고, 또한 무엇보다도 저희 미드웨스턴은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컨텍스트, 예, 우리들의 그 문화와 그리고 우리들이 처한 상황들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저희 미드웨스턴의 그 포더 처치라는 바로 그 기치는
단지 어떤 공허한 어떤 신학적인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토대를 두고 바로 우리들에게 현실적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컨텍스트와 텍스트의 융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저희 미들스턴에 들어오셔서 또한 이런 부분에 또 함께 하고자 하는 분들을 초청합니다.